맥북의 컨셉은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입니다. 이미 이제 이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실제로 보셨던 것처럼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얇은데요. 일단은 맥북은 디자인에서 초박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풀사이즈 키보드와 넓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아이팟과 아이팟 터치와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멀티 터치 제스처를 지원하는 트랙패드, 그 다음에 이러한 초슬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듀얼코어를 장착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맥북 에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신 무선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을 보도록 해주세요. 자,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보신 것도 굉장히 얇은데, 실제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제일 얇은 부분이 0.4cm, 3mm밖에 안 되는 초박형이고요. 가장 두꺼운 부분도 1.9cm 밖에 안 되는 정말로 말로 진짜 초박형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쪽을 보게 되면은 1.36kg의 경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사이즈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채택하고 있는데, 자, 애플에서 왜 풀사이즈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넓은 디스플레이 채용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면은, 이제 많은 그 서브 노트북들이 보면은 화면이 너무 작거나 키보드가 너무 작아서 휴대성은 용이할지 몰라도 사용상에서 키보드 입력이라든지 화면 보는 거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애플에서는 그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키보드와 화면에 대해서는 최대한 풀 사이즈와 큰 화면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쪽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4.3인치 센티미터로 하게 되는 33.8cm의 레드 백라이트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0 800픽셀의 비율은 16:10 비율 와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레드 백라이트이기 때문에 레드 백라이트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전력 소모가 적고요. 일반 디스플레이보다. 그 다음에 더 얇게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최대 밝기로 하는데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최대 밝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그 친환경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번에 그 맥북 에어의 디스플레이 레드 백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수은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글래스 같은 경우도 비소를 채용하지 않아서 애플의 친환경적인 정책을 계속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사이즈 키보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풀사이즈 키보드의 장점은 이런 그 사용자의 편의성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애플은 백라이트 키보드를 추가시켰습니다. 이 백라이트 키보드는 이제 주위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백라이트가 켜지면서 그 키보드 입력, 키보드를 보기 용이하게 해주고, 거기에 더해서 화면은 자동으로 어둡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어두울 때 화면이 같이 밝게 되면 눈이 부시게 되니까 자동으로 그 밝기를 줄여주는 거죠.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맥북 에어로 보시기에는 트랙패드 굉장히 넓은데, 이것은 이제 멀티터치 트랙패드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멀티터치 트랙패드 지원하는 기능을 보게 되면 확대및 축소와 그 다음에 넘기기, 회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예제를 보시면은 스크롤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스크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 및 축소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 대로 확대 및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이용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여러 장일 경우는 사진이 여러 장일 경우는 손가락 이용해서 여러 장을 동시에 넘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멀티터치는 아이폰하고 아이팟 터치에 사용하는 멀티터치 기술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맥북 그 에어는 이제 듀얼코어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CPU는 1.6GHz 인텔 코어 듀오고, 그 다음에 최고 1.8GHz 코어 듀오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게 특이할 점은 이 그 맥북 에어에 쓰이는 인텔 코어 듀오는 이제 일반 코어 듀오보다 더 축소를 시켜서 60% 정도 크기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위해서 인텔이 이제 별도로 만든 그런 그 별도의 프로세서고요. 그래도 크기가 줄었다 하더라도 성능
차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GB 메모리를 기본 장착을 하고 있고, 이 2GB 메모리 기본 장착한 것은 이제 애플이 많은 조사를 통해서 2기가 정도면은 많은 사용자들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기가를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내장 하드 드라이브는 80GB의 내장 하드 드라이브를 기본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SSD, 64GB의 SSD를 선택 사양으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 SSD의 장점은 일단은 구동 부품, 그러니까 구동하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용자라든지, 그 다음에 좀 더 빠른 성능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성능을 좀 더 오래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64GB SSD 사용해가지고 이런 기점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북 에어의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포트가 있는데, 이 포트는 다음과 같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폰 포트와 그 다음에 USB 있는 포트, 그 다음에 마이크로 DVI 포트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이 맥북 에어를 빔 프로젝트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뭐 HDTV 연결한다든지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맥북 에어 패키지 안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DVI VGA 어댑터와 마이크로 DVI 어댑터가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초박형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내장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뭐 IC 통해서 화상회의하든지 또는 포토부스 사용해서 사진 찍는다든지 iMovie HD 통해서 동영상 캡처하든지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오른쪽 그 카메라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내장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장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도 같이 할 수 있게 설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렇게 얇은데 배터리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보시는데, 그 혹시 이제 스티브 잡스 키노트 보여주시면 모르겠지만 그때 맥북 에어의 내부를 보게 되면 배터리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그 이제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휴대성에는 이제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애플에서는 이제 무선에는 킨 상태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테스트할 때 무선에는 끄고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맥북 에어 같은 경우 무선에는 키고 이제 간단한 웹 브라우징이라든지 테스트 작업 같은 경우는 최대 5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배터리가 고용량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무선 기술인데요. 자, 일단은 맥북 에어에서 없는 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옵티컬 드라이브입니다. 광학 드라이브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광학 드라이브가 없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옵티컬 드라이브가 없는 걸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를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 일단은 첫 번째 옵션이 별도의 외장 슈퍼드라이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드라이브 같은 경우 맥북 에어 전용인데요. 이걸 USB 포트에 꽂게 되면은 외장 정도에서 어디든 쓸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CD를 구입하든지 DVD를 구입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옵션이 이제 그 맥북 에어에는 802.11n 기반의 에어프트 익스트림, 그러니까 무선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랜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사용자들이 ODD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가 데이터 백업입니다. DVD를 사용해서 백업을 할 때 무선을 사용하는데, 이 백업은 다음과 같이 아까 보셨던 타임머신 기능을 사용해서 평소에 백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VD 같이 그 DVD 백업할 때 보면 용량이 모자라서 DVD 여러 번 사용해서 백업을 하시는데, 이 타임 캐슐, 아까 소개해준 타임 캐슐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DVD 여러 장 붙지 않아도 대용량 하드에 장착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ODD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ODD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애플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해서 원격 디스크라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디스크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자기가 어떤 지금 보시는 소프트웨어를 맥이라든지 PC에 넣고 나서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무선을 연결해서 맥북 에어에서 가상으로 일종의 가상으로
그 디스크를 띄우게 해가지고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굳이 이걸 할 때 꼭 무선이 설치되어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꼭 무선이 아니어도 뭐 하여간 무선이든 유선이든 그 맥북 에어하고 다른 컴퓨터 맥이나 PC가 같은 네트워크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자,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지원이 있는데 이 마이그레이션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용자가 새로운 매cin토시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 매cin토시에 있는 데이터와 운영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긁어오는 그 일종의 그 이주 시스템인데요. 이 마이그레이션 지원 같은 경우 예전에는 기존 매cin토시에 있는 데이터를 새로운 매cin토시에 옮겨올 때 파이어와이어 1394, IEEE 1394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옮겨왔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파이어와이어 포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바로 무선 마이그레이션 지원입니다. 그래서 무선을 통해서 기존 매cin토시에 있는 운영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것이 무선 마이그레이션 지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맥북 에어의 무선과 선택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북 에어는 다음과 같이 기본 한 개의 기본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GHz의 인텔 코어 듀오, 2GB의 메모리, 그 다음에 80GB의 내장 하드 드라이브, 그 다음에 아이사이트 카메라, 그 다음에 무선 랜, 블루투스, USB 포트 1개, 마이크로 DVI 포트 1개, 포트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국내 판매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199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서 맞춤 선택 사양으로 CPU를 1.8GHz로 올릴 수 있고요. 또는 내장 하드 드라이브를 64GB짜리 SSD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액세서리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유선랜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애플 USB 이더넷 어댑터를 사용해서 이제 유선랜 환경에서도 맥북 에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맥북 에어 자체는 무선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 USB 이더넷 어댑터를 사용해서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맥북 에어는 초박형 디자인과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풀사이즈 키보드와 그 다음에 넓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멀티터치 제스처 지원하는 트랙패드, 그 다음에 그 슬림 노트북에도 불구하고 듀얼코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60% 정도 크기가 작았지만 성능 그대로인 새로운 인텔 코어 듀오 프로세서, 그 다음에 이제 ODB가 없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성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애플의 신제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북 에어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맥북과 맥북 프로의 다음과 같이 맥북 에어가 추가돼서 새로운 맥북 패밀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맥북 패밀리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학생들과 일반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맥북부터, 그 다음에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이동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용자를 위한 맥북 에어, 그 다음에 휴대성과 함께 성능을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맥북 프로에서 이제 풀 라인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맥북 에어의 광고를 보도록 하시죠.